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았던 김창훈입니다. 몇 가지 설명드리고 들어가도록 할게요. 먼저 첫 번째가 이제 건축기사 전망하고 취업에 대해서 설명을 조금 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자격증을 따야 될 필수적인 이유를 설명을 좀 드립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우리가 보통 최근에 이제 많이 얘기하는 게 건축가를 졸업하고 갈 수 있는 곳은 공무원 쪽하고 공기업하고 대기업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근데 요새 아시죠? 요새 가장 많이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건설 경기 붐이 조금 내려가다 보니까 앞으로 더 하겠지만은 지금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도 많이 나오게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가장 많이 선호하는 것 중에 하나는 대기업보다는 공기업하고 공무원 쪽으로 제일 많이 선호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거의 대부분들이 공기업하고 공무원 쪽으로 공부를 많이 하고 계신데, 특히 대학생분들은 또 회사 다니신 분들도 이쪽으로 또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공무원 쪽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은 공무원 쪽 부분은 제가 지금 현재 건축 쪽에서는 1타로, 제가 하는 얘기는 아니고 원래 검색해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그런 경우고요. 그래서 공무원이 되기 위해서는 자격증이 필수입니다. 그러니까 산업기사를 따시면 가산점이 3%, 그리고 기사를 따시면 5%. 그럼 뭐가 되냐면 공무원 공부하시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기사를 다 따고 하신다고 보면 돼요. 그럼 가산점이 없으면 경쟁력이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부랴부랴 자격증을 못 따고 있다가 공무원 준비하려고 가산점을 따는 분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근데 그때 가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시험은 공무원 시험 기간은 다가오는데 기사 시험을 같이 공부하려고 하니까 이게 안 맞죠. 왜냐하면 기사를 빨리 따야 되는데, 그러면 과목이 비슷하냐? 그건 또 아니에요. 공무원 쪽 부분하고 기사 부분하고는 과목 자체가 약간은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과목이 다른 건 아니지만 출제 유형 자체가 달라요. 그래서 기사를 가지고 공무원 공부를 하겠다는 생각은 버리셔야 돼요. 그럼 왜 하냐면 이 기사 부분을 따야지만 공무원에서 가산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필수입니다. 그래서 혹시 공무원을 공부할 생각이 있는 분들은 반드시 기사를 따셔야 됩니다. 산업기사든 기사든. 근데 여기서 이제 국업을 공부하시는 분들은 산업기사만 따셔도 돼요. 산업기사만 따셔도 가산점 5%입니다. 무슨 알죠? 근데 7급은 다릅니다. 7급은 산업기사는 아까 얘기했지만은 3%, 기사가 5%가 됩니다. 아시겠죠? 그것만 구별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공기업인데, 공기업은 잘 보세요. 공기업은 필수 조건이 서류 통과의 조건이라고 되어 있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공기업의 공사나 공기업의 시험 볼 때 공무원 시험의 유형으로 나오기보다는 어떤 유형으로 많이 나오냐면 기사 시험 유형으로 많이 나와요. 제가 실질적으로 이제 공사 문제 중에서 출제 의뢰를 받아가지고 출제를 한 적도 있지만은, 얘네 부분은 공무원 쪽 부분보다는 쉽고 기사보다는 약간 조금 어렵게 그 중간 정도 성격을 가진다 보시면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기사 공부를 할 때 공부를 어느 정도 정리를 해 놓으셔야지만 공기업 시험도 어느 정도 패스가 된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대기업은 기본적으로 자격증 가지고 있으면 수당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가 붙게 되니까 그래서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죠. 자, 그다음에 이제 자격증 로드맵인데요. 보시면 알겠지만은 산업기사하고 기사의 조건입니다. 산업기사는 건축 관련 학과 2, 3년 졸업이나 예정, 그리고 동일 또는 유사 산업기사 자격증을 가지고 계시면 응시가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제가 볼 때는 여기서 비전공도 계시겠지만 전공이 거의 대다수가 아니냐 생각은 되지만, 그래도 요새는 또 비전공이 공부를 또 많이 하십니다. 특히 또 어떤 경우도 있는지 아세요? 제가 아까 공무원 얘기했잖아요. 공무원 쪽 중에서는 특히 건축직이 기술직 계통 중에서는 제일 많이 뽑아요. 그렇다 보니까 행정직 공부하시는 분들이 비전공이잖아요. 건축직으로 시험을 많이 보세요. 왜? 행정직을 해서는 2년, 3년, 4년 이렇게 걸리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러면 자격증이 없는 상태에서 해야 되니까 뭐 하냐면 기사를 따게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때 이제 기사를 따게 되는데 기사 자격증을 딸 조건이 안 되죠. 여기 보세요. 건축산업기사도 관련 학과 2, 3년 졸업이나 예정자만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제 그분들은 뭐 하느냐? 기능사를 따게 돼요.
기능사를 따면 가산점이 3%거든요. 그러니까 경쟁 자체가 힘들어지게 된 거예요. 말 그대로. 어떻든 그 다음에 기사 같은 경우에는 보세요. 관련 학과 4년제 졸업 또는 예정 그리고 동일 또는 유사 기사를 가지고 있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건축기사 말고 다른 기사를 가지고 있으면 기사 자격증을 볼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산업기사를 가지고 있다가 기사시험을 보기 위해서는 실무 경력 1년만 있어도 얘네 부분 상관없이 볼 수 있다는 거. 근데 아마 제가 볼 때는 거의 다가 산업기사를 자격증을 가지고 계시고 기사를 자격증을 가지고 계신 분도 있겠지만은 거의 산업기사는 따지 않고 기사만 따는 경우도 많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산업기사도 따고 기사도 따고 이렇게 했던 경우인데 산업기사와 기사는 시험 유형이 틀려요. 산업기사는 작업형이라는 게 있습니다. 즉 1차 시험은 필기시험은 똑같아요. 필기시험을 끝나고 난 뒤에 2차 실기시험에서 달라집니다. 산업기사는 뭘 하게 되냐면 도면을 그리는 겁니다. 도면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평면도, 주단면도, 디테일 상세도 이런 식으로 해서 도면을 그리게 돼요. 그리고 또 철근 배건대도 그리고 총 4개 도면을 그려서 제출하는 경우도 일반적입니다. 이렇게 되고 기사 같은 경우에는 도면 그린 작업이 없습니다. 그럼 오로지 뭐죠? 암기를 해서 쓰는 겁니다. 나중에 조금 더 설명드리겠지만 그러니까 산업기사는 그려야 되고 기사는 외워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 두 개의 가장 큰 차이점이에요. 필기는 똑같습니다. 그럼 필기는 누가 더 쉬우냐? 당연히 산업기사가 쉽죠. 예를 들어서 뭐냐면 건축계획 부분에 있어서 어느 파트 부분이 기사에는 들어가지만 산업기사에서 들어가지 않는다든지 그 다음 복귀 부분에 있어서 주차장법이나 이런 부분들이 기사에는 들어가지만 산업기사에는 들어가지 않는다든지 어떤 개념인지는 아시겠죠? 그렇게 나누어집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된다는 거 잠시 설명드렸고 그 다음에 보시면 시험 과목 산업기사, 기사 똑같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기사, 산업기사 동시에 시험을 봐도 크게 상관이 없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보시면 필기 부분의 가나 형태에서 여기 보시면 진하게 표시된 부분 보이시나요? 진하게 왜 표시했을까요? 다 하얀색인데 진하게 표시된 부분이 있어요? 노란색으로. 이렇게 진하게 표시된 이유가 뭘까요? 그렇죠. 어렵습니다. 어렵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 구조라는 과목과 법규에서 과락이 제일 많이 나옵니다. 과락이란 것은 몇 점이죠? 과목당 40점. 40점.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과목당 전부 다 뭐냐면 계획, 시공, 구조, 설비, 법규가 있는데 총 지금 5과목인 거 맞죠? 이 5과목이 한 과목당 몇 문제? 20문제. 그럼 20문제 중에서 몇 개 이상 맞아야 과락을 면할 수 있다는 얘기죠? 40%니까 8개. 8개 이상만 맞으면 과락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얘네 전체의 총점이 얼마를 넘으면 60점 이상만 되면 그러니까 100문제 중에서 60개 이상만 맞으면 합격이에요. 우리 운전면허증 시험 봐도 60개 아니에요? 60점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얘네 부분 중에서 60개 이상만 맞으면 합격이에요. 그런데 이 과목 중에서 어느 한 과목이라도 60점을 넘더라도 뭐가 있으면 과락이 있으면 불합격입니다. 그때 과락이 제일 많이 나는 과목이 어디라는 얘기예요? 구조하고 법규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얘네를 진하게 표시한 겁니다. 그러면 기사 공부는 어떻게 하는지 아시죠? 전략적으로 공부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공부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뒤에 가서 설명을 한번 드릴 겁니다. 일단은 여러분들이 기사든 산업기사는 과목은 똑같습니다. 뭐가 틀릴까요? 범위.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 과목이 계획이나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구조나 법규나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그 범위가 차이가 조금 나는 거지 과목은 똑같습니다. 내용도 똑같아요. 범위. 그러면 범위가 어디가 넓죠? 기사. 산업기사가 범위가 좀 좁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돼요. 그런데 법규하고 계획은 범위가 다른데 시공, 구조, 설비는 거의 범위가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돼요. 그리고 잘 보세요. 산업기사 공부하시는 분들은 작업형이라 그래서 도면 그리는 겁니다. 그래서 필기 공부한 것을 공부하시고 잊어버려도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기사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 필기 공부했던 내용 중에서 어떤 과목이냐면 여기 시공, 구조 이 두 과목이 실기시험에서 그대로 출제가 또 됩니다. 그럼 이 실기시험 때는 뭐냐면 주관식,
객관식이 아니고 주관식. 얘네는 사지선다형 객관식. 얘네는 뭐죠? 주관식입니다. 서술형이에요. 단답형도 있고 서술형도 있고. 그래서 여기 시공하고 구조 두 과목 부분이 실기시험에서 출제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나중에 세부적인 항목 부분은 설명을 조금 드리도록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루어진다는 거 하나 보시면 되고, 시험 시간은 나오죠? 보통 보면 나와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작업형 부분, 실기시험은 작업형 부분이 4시간, 필답형 부분은 3시간. 이렇게 해서 둘 다 어차피 60점 이상이면 합격.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들 됐죠?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뭘 좀 설명드리냐면 학생들이 자주 하는 질문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궁금했던 부분들, 그런 질문들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가 시험 과목별 공부 방법 및 순서입니다. 아까 한번 얘기했죠. 과목이 총 몇 과목이 있었죠? 5과목. 5과목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공부할 때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과락이 나는 과목이 뭐하고 뭐였죠? 그죠? 구조하고 또 법규하고. 이 두 개의 과목이 있는데 이 두 개의 과목은 엄청나게 공부를 많이 한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뭐만 면하자? 과락만 면하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뭐냐면 10개에서 뭐죠? 11개 정도. 그 정도 선에서 보셔야 돼요. 아, 이것도 8개 하면 불안하잖아요. 그러니까 10개에서 11개 정도. 그 정도는 충분히 맞추도록 해요. 근데 제일 문제가 되는 게 구조편에 뭐가 있냐면 구조, 순수하게 구조가 있고, 여러분들이 몇 학기 동안 배우는 거 있죠? 철공 콘크리트 배우죠? 그 다음에 철골 배우죠? 일반 구조 배우죠? 철공 콘크리트 1, 2 배우죠? 그렇게 몇 개월, 몇 학기 동안 배웠던 것들을 3주 만에 끝나요. 아, 그게 가능하냐? 그게 학원 수업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나가는 부분이 여러분들이 있고, 거기다 또 뭐가 들어가죠? 역학까지 들어가는 게 구조예요. 그럼 기본적으로 역학이 몇 문제 나오냐면 8문제 정도. 많으면 8문제, 작으면 6문제. 그럼 역학 빼면 12문제죠. 12문제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서 역학을 2번을 다 찍어요. 2번 다 찍어요. 난 3번이 좋은데 해마다 조금 찍는 방법이 틀려요. 틀린데 나 2번 찍겠다. 그럼 다 찍어요. 그럼 찍고 난 뒤에 나머지 철공 콘크리트나 아니면 뭐죠? 철골이나 그 다음 뭐죠? 일반 구조에서 몇 개? 7개만 맞추면 돼요. 그러니까 얘네는 학교 공부할 때 중간고사 공부하듯이 그렇게 냈다 하는 게 아니에요. 전략적으로 하셔야 돼요. 버릴 건 뭐죠? 버리고 취할 건 뭐죠? 취하셔야 돼요. 그렇게 안 하면 안 돼요. 그렇게 안 하고 이걸 엄청나게 하시면 안 돼요. 될 수 있으면 자격증 공부는요 효율적으로 버릴 건 버리고 할 건 하는 거. 근데 여러분들이 그걸 못 하잖아요. 그걸 저희들이 해주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난 뒤에 다른 것들 공부를 또 하셔야죠. 뭐 영어 공부를 하든 토익 공부를 하든 아니면 뭐죠? 또 다른 공부들 자격증 또 하나 더 공부하든 그렇게 공부를 하셔야 되지, 얘네만 가지고 뭐죠? 계속 매달릴 수는 없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렇게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